검찰이 여기에 하는 짓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벽한 공격이죠. 전 장관 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근데 자정이 될 무렵에 딱 기소가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때 그거를 못 잊어서 또 까불잖아. 그래서 주진우 의원 최혜병 특검에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피고인 가야지 피고인. 이거 이제 기소하면 단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 주진우는 다 그 사람은 맞지도 않고 다 틀렸어. 맞아요. 젊은 구태 정치인 김용태가 한다는 말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잔치집에 와서 재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예 없나 봐요. 쉽지 않아. 살기 편하겠다 저렇게 살면. 그러니까 검찰 이슈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건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걸러집니다. 네. 그게 청문회 기능이에요. 기능이야. 청문회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검찰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렸어요. 국힘 소속인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이름을 밝히세요. 본인이 이종배. 관종이기 때문에. 이종배 서울시 많이 의원. 했어요. 이런 거. 저도 당했었어요. 이 사람이 19일 날 김민석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19일에. 근데 중앙지검이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했어요. 와. 바로 다음 날에. 자, 이렇게 바로 다음 날에 배당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아니 총리 후보자가 피의자인 경우는 처음 본다. 피의자를 붙인다는 그리고 거죠. 막 때려요. 그러자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또 받았어요. 그러자 또 방송 나오는 보수 논객들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또 그걸 때려요. 전형적이죠. 이 선순환 구조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민석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혼자 나서가지고 본인에 관한 오히려 잘못된 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다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별로 탐탁치 않게 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으로 지적하는 게 주진우도 지금 이 출마 전에 법률 보좌관을 했었고 법률비서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본인이 윤석열 그리고 저와 누구보다도 가깝게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진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이는데 거기에 검찰이 고발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검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최초의 피의자 총리 후보 최초로 수사를 사건 배당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지. 그러니까 최초지.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그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수사 안 했어요. 그랬나요? 한덕수가 자기 카드 10원도 안 쓰지 않았었나요? 맞아. 갑자기 생각나네. 한문과 법카 인생.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을 자기가 물려받은 다음에 3억 2천인가 산 다음에 그걸 아마 외국계 기업이 6억 8천에 선금을 받고 맞아요. 장인한테 받은 거. 장인. 근데 그다음에 그 외국 업체가 아마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거예요. 맞아. 그럼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그 미국 정유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두 건이나 있어요. 하나는 정유회사, AT&T. 하나는 그 통신사. 이런 쪽에 하필이면 한덕수 씨가 이 증여받은 장인한테 증여받은 집을 그렇게 빌려서 씁니다. 그 윤석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삼성한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너무 빌런들이 많이 등장해. 1번 지금 검찰 등장했죠. 그다음에 이종배 이 양반은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법세련인가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한 해 20-30건 이상씩을 막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서울시의원이 됩니다. 비례로. 그때부터 고소고발한 것도 지금 보면 68건 2025년까지. 개인이 시의원 역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해요. 저도 고소고발 당했고요. 저는 뭐 이종배 시의원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뭐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 고발꾼.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는 근데 검찰이 여기에 하는 짓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벽한 공격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개입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들인 버릇이죠.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때. 그때 전 장관 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이건 너무 정말 정회를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근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놓고. 근데 자정이 될 무렵에 딱 기소가 되는 거예요. 정경심 기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소환 조사도 안 했거든요.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 끌다 나와가지고 조국 후보한테 묻습니다. 부인 기소되면 장관 자리 물러날 거냐.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고서 몇 분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기소가 된 거예요. 짜고 치는 거네. 그 짜고 친 거 아니야 그거? 아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청문위원장. 제가 청문위원인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더니만 뜬금없이 던지더니만 갑자기 정회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회하고 진행을 안 시키냐. 빨리 진행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진짜 계속 할 거면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든지 둘 다 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더니만 딱 기소를 하고 바로 속결 하는 거예요. 이 두 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그때 그거를 못 뒤져서 또 까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게 연성 쿠데타다. 네. 수사권을 남용한 연성 쿠데타다라고 그 성격 규정을 저는 했었는데 네. 아직 그 버릇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일부 검사들은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 살 국리를 한다. 아직도? 예, 왜냐하면은 저런 식으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프레임 씌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800-7070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지. 44초인가 44초. 예, 44초. 7070하고 당시 법률 비서관 주진우하고 그때 이첩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 44초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 법안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니까 800-7070 누구랑 전화했어? 잘하셨네. 움찔하지. 네,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죠.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아 좋았다. 질문 좋아.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답변 안 하죠. 모르는 척하는 거지. 모르는 척. 그리고 그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주진우를 비롯한 많은 검찰 출신들이 예전에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수종, 김영준, 박재벌 남부의 주가 조작 제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 주가 조작 유명한 사건이에요. 박수종하고 김영준이라고 그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 금조위에서 금융조사 특수단에서 그쪽에 있으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봐준 사건이에요. 검사가 박수종은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고 김형준인가 그 양반이 금조위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일. 근데 그때 엄청나게 그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바로 그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전직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그분이 주진우 의원이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진짜 재밌는 게 이번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러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격을 주진우한테 딱 대입시키면 딱 그 건이 있어 또. 그 주진우가 2023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거든요. 네. 그때 조모상을 치렀어요. 맞아요. 조모상. 네. 근데 그때 조의금 신고 안 했어. 근데 지금 자기가 원래 신고 안 해. 아니 지금 다른 게 있어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내 건인가 경조사 얘기할 때는 김민석 의원은 공직을 안 맡았을 때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직자였잖아. 근데 주진우는 공직자였어요. 재산 누락시켰다니까.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거고 김민석 지금 후보는 안 해도 되는 때였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위원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자백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특검하냐라고 반대 토론할 때 저 국회에서 앉아서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왜 그 세계 특검 있잖아요. 우리. 세계 특검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 토론했단 말이에요. 왜 특검을 하냐? 여당이 특검하는 거 처음 봤다. 맞아요. 여당이면 검찰을 잘 써서 수사를 하면 되지. 왜 특검하냐? 저자는 뭔가 지금까지 자기들은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이나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진우 비서관의 그 정관 변호사와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걸 주진우가 바로 잡아야 된다. 정정 보도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고. 그래서 주진우 의원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그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 그 개인이 써야 될 돈을 대통령실에서 썼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참고인이고 네. 최혜병 특검에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피고인 가야지 피고인. 아니 그 이제 기소하면 그래서 네. 저분이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나중에 이제 수사 들어오면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안 먹힙니다. 빌더미지. 네. 그 검사 출신들은 다 그런데 능한 것 같아요. 네, 안 먹혀요. 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 주진우는 다 그 사람은 맞지도 않고 다 틀렸어. 맞아요. 주진우는 끝까지 잡습니다. 우리는. 네. 짜증나는 뉴스 가운데 그나마 조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네. 송영길 대표 보석. 보석을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매불쇼에서 매불쇼에서 함께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3시 때 속보가 하나 있네요.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게. 뭐예요? 김용현 구속심사 어떻게 됐어? 25일 10시에 한답니다. 연기됐어요. 왜 연기? 25일 10시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26일까지니까 25일 10시 그날 구속심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전에 만약에 김용현이가 보석금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아주죠?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취임 720일 만에 억지로 만났죠. 그런데 억지로 만났잖아.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요일에 쉬지 않고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 숙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보이죠. 네. 그런데 저 자리에 있었던 진짜 아이고. 젊은 구태 정치인 김용태가 네. 아유. 한다는 말이 퇴임하고 재판 받으셔야죠. 와 진짜 맞아. 아니 그게 진짜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JYP 요새 왜 잘 참으세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잔치집에 와서 재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호의로 손님을 모셔가지고 네.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저는 악담을 퍼부은 거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보다 보니까 이준석을 닮아가고 있고. 아 맞아.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심한 예, 근데 들었고요. 맞아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이건 또 못한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재판 문제는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뭘 잘 모르셨던 게 이 원래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G7 출국하기 전에 그 여야 지도부를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비서실에다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만나실 겁니까? 하고 저도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아우 국정 현안이 너무 많아서 7월 초쯤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저는 답신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언제 가야 되냐 뭐 혁신당의 이런. 원내대표인가요? 아니 저 원내 수석부 대표.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이제 담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2일 날 봅시다. 네. 뭐 준비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며칠 날 만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무래도 7월 초쯤 하니까 22일 날 봅시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 빠르게 이게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큰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송원석 송원석 새 원내대표도 준비됐어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요. 그거 보세요. 이게 아니 할 말이냐. 진짜 송원석 원내대표 이 진짜 할 말인지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윤석열이가 0.73% 포인트 차로 이겼던 거 아니야. 네.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송원석이 이번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0.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그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자기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폭주하고 윤석열이가 국회 무시할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무시하다 못해 총 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송원석 의원 뭐했어? 체포하러 간다니까 한남동 사자 앞에 모여가지고 경찰들 막고 서 있었던 양반 아닙니까? 국회 무시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본인이? 그러게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윤석열한테 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쉽지 않다. 진짜 염치라는 건 아예 없나 봐요. 쉽지 않아. 살기 편하겠다 저렇게 살면.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다. 뭐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 공직자들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공직자들의 쓸데없는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힘이 빠지겠군요. 당연하죠. 네. 야당들도 관료 출신들은 보면은 국회라든가 이런 걸 잘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교묘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역할을 하겠다. 로비스트로 먹고 살겠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